안녕하세요. 금융나침반입니다. 오늘은 채무통합대출인데 저금리로 채무통합대출 승인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 알려드릴 분의 직업은 공무원이십니다. 그래서 저금리 채무통합대출 공무원 편이라고 해서 한번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자, 우선 이분의 내용을 잠깐 알려드릴게요. 자, 현재 공무원 5급이시래요. 공무원 5급으로 근무 중이고요. 입사일자가 굉장히 오래 근무하셨습니다. 1993년도. 93년이면 2003, 2013, 19니까 26년? 맞나요? 굉장히 오래 근무하셨죠? 자, 연봉은 7,800만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한숨 쉬겠죠? 아, 연봉이 7,800이나 되는 분이 무슨 대출이 그렇게 많길래 채무통합을 의뢰를 했을까 싶으신 분도 있겠지만, 대출이 많다고 해서 아니 연봉이 높다고 해서 대출이 없는 거 아닙니다. 연봉이 적으면 적은 만큼 쓰고 많으면 많은 만큼 쓰고 다 똑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자, 이번에 부채 내용을 한번 볼게요. 먼저 퇴직금담보대출. 퇴직금담보대출로 땡땡은행에서 현재 3,521만 원이 남아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땡땡은행에 4천만 원. 4천만 원 떡 떨어진다는 이유는 곧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얘기겠죠. 자, 거기에 땡땡 저축은행에 1953만 원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땡땡 저축은행에 1389만 원. 자, 그리고 현금 서비스 3건에 1385만 원. 이게 끝이 아닙니다. 대부 3건에 2천만 원. 다 합하면 얼마나 될까요? 7,500, 8,000, 9,500에다 1억 500, 1억 800, 1억 1,800이 1억 2,100, 1억 3,000, 4,100이 좀 넘네요. 1억 그냥 4,100이라고 할게요. 총 채무가 1억 4,100만 원. 부채가 1억이 넘는 것 자체가 솔직히 좀 많긴 하죠. 아니면 뭐 연봉이 7,800이어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대출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출 어디에서 이용하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2억, 3억 다 은행에만 저금리로 있다면 뭐 좀 연봉이 그러긴 합니다만 충분히 이분은 상환을 해 나가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1억만 되더라도 이게 은행이 얼마 안 되고 이금융권, 대법치 이런 데 많다면 그건 아무리 이렇게 연봉이 높아도 힘들어지죠. 자, 그럼 이분이 왜 이렇게 대출이 되었나 보면 퇴직금담보대출 이율 낮죠. 마이너스 통장 이율 낮죠. 그런데 저축은행 현금수수 대부 이유가 있겠죠. 이분이 처음 대출을 받은 게 바로 이겁니다. 현금 서비스.
그것도 3건이죠. 자, 현금 서비스를 이렇게 많이 이용하고 건수가 많다는 건 뻔합니다. 대부분 돌려막기. 돌려막기죠. 정말 제가 싫어하는 거. 신용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돌려막기가 왜 안 좋느냐? 돌려막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달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이걸 갖고 저걸 받아서 이걸 갖고 이건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가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받을 때마다 신규 대출이 발생되는 거예요. 매달 이분은 현금 서비스 3건, 그러니까 대출 3건이 아무것도 안 해도 신규 대출이 발생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신용 등급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자, 이걸 이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차 싶어서 이분이 다음으로 대출을 이용한 게 바로 이겁니다. 퇴직금 담보대출. 왜 퇴직금 담보대출을 이용했느냐? 뻔한 거죠. 이 중에서가 아니라 현재 이분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대출 중에 이자가 가장 낮은 게 이거거든요. 퇴직금 담보대출. 당연히 이거부터 이용할 수밖에 없죠. 일반인들이라면. 그죠? 자, 다음으로 이용한 게 바로 이겁니다. 마이너스 통장, 마통.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만 보면 7,500이에요. 뭐 그때 당시엔 7,800이 아니겠지만 이때 당시에도 3,500은 아니었을까요? 5,000을 이용했었을 거니까 뭐 9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은행으로 더 이상 이용이 안 되느냐? 이분은 더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 만약 연봉이 이거였다면. 그런데 이게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받았을 때마다 분명히 이거 갚았을 거예요. 이것도 받아가지고 또 이거 갚고. 그런데 왜 또 이렇게 생겼느냐? 이게 바로 습관이죠. 습관의 무서움. 현금 서비스 이제 안 써야지. 이거 대출 갚아서 이 현금 상환하고 이제는 앞으로 절대 안 쓸 거야. 오늘 친구분들 술 한잔 딱 가시고 없네? 그래, 이번 달에 갚으면 되죠. 현금 서비스 찍.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 성격, 이건 저도 그러는데 지갑에 현금이 있어야 돼요. 노인네 같아서 그런데 지갑에 현금이 없으면 좀 불안해. 제가 항상 지갑에 몇십만 원 넣고 다니거든요. 없으면 이상하게 쓸 데도 없는데 불안해. 이런 분들. 근데 넣으면 또 어디에선가 또 나가요. 그게 언젠가 친구들 만나서 애들 보면은 용돈 하라고 주고 뭐 하면서 이렇게 잘 나가게 돼요. 현금 써야 될 일 있으면. 이렇게 쓰다 보니까 또 추가로 대출을 은행에서 받고 싶지만 문제는 은행에 9천만 원이나 연봉보다 많은 대출이 있으신 분이 현금 서비스 이렇게 계속해서 이용해요. 그러면 신용정보회사 그 전산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현금 서비스 과다 이용이라고 나와요. 그럼 은행에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거. 이분은 그래서 더 이상 은행에서 못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다음으로 받은 게 이거. 그 다음으로 받은 게 이거. 여기까지도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뭐 쉽게 들어오죠. 여기까지는. 이렇게 받아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대출 순서가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 4번, 5번, 6번. 자, 이분의 그러면 문제점이 뭘까요? 아니, 금리 높아진 거 말고 이게 애초에 잘못된 게 있죠. 바로 대출 순서죠. 순서. 4, 5, 6번 그래요. 어차피 이거 해갖고 안 되니까 여기 반다 쳐요. 근데 1, 2, 3번이 버렸죠. 이게 잘못됐죠. 1, 2, 3번이. 자, 대출 순서를 받을 때는 제가 그러죠. 대출 순서. 은행 중에서도 먼저 주거래, 그리고 은행, 그리고 안 되면 이금융. 여기까지 내려가는 것도 안 되지만 내려가더라도 빨리 올라가라고 그랬죠. 뭐 대부분은 솔직히 여기까지 가버리면 이 순서 지키고 여기까지 갔다면 솔직히 이제 더 이상 답이 없어요. 최대한 자리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최대한 이용하실 수 있는 것 최대한 이용하시고
더 이상은 안 돼요. 뭘 할 수도 없어요. 남아있는 건 개인회생 아니면 신용회복. 그러니 여기까지 가면 안 되고 여기까지 왔어도 얼른 올라가야죠. 자, 그런데 은행을 이용하면은 제가 분명히 첫 번째가 은행이라고 했어요. 뭐 주거래 먼저 하고 타은행. 그런데 이분 은행 잘 이용했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이번에 이게 문제죠. 이게 첫 번째는 뭐죠? 이거 잘못된 거고 두 번째가 이게 문제예요. 자, 이게 왜 잘못됐느냐? 이분 신용 등급이 나이스 등급으로 상담했을 때요 7등급이고 올크레딧 등급으로 8등급이에요. 다행히 연체 기록은 없었죠. 연체 기록은 없고. 자, 그러면 이분께서 저희한테 문의를 주셨을 때는 기존에 있는 부채가 너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몇 곳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건. 10건이나 있는 대출 건수. 채무 10건. 이걸 통합을 좀 해달라. 통합을 하면은 아무래도 월 불이익 금액도 많이 낮춰주고 내가 관리하기가 쉬울 것 같으니까 이걸 통합 좀 해달라 하고 연락이 온 거죠. 자, 통합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문제가 이걸 어디로 통합을 해야 될까요? 대부업체로 할까요? 아니면 이금융권? 아니죠. 일단은 통합을 한다면은 저금리부터 확인을 해야죠. 저금리. 그 다음에 중금리죠. 중금리라면 곧 얘기가 이금융권이에요. 말하죠. 저금리라면 뭐 당연히 1금융권이고. 저금리부터 통합이 가능한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봤어요. 중금리, 이금융권 처음 통합, 이건 그냥 안 됩니다. 이분은. 이 상황 이대로 놔두고 보면, 뭐 당연히 이것도 안 되지만, 왜 이것도 안 되느냐? 바로 이거. 대부. 대부로 이렇게 이용해주면, 이금융권에서도 뭐, 이것만 통합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대부 등급이 낮아가지고, 안 돼요, 전산에. 그래서 이분한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채무를 먼저 다 상환을 하고 새롭게 다시 출발을 하자. 그래야만이 은행으로 통합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순서가 잘못됐다고 했죠. 이거 퇴직금 남아대출 기존에 있는 걸 다 이제 삭제를 하죠. 대부 거 상환하고 현금 서비스 상환하고 저축은행 상환하고 또 저축은행 상환하고 다음으로 퇴직금 담보대출 상환하고 마이너스 통장 4천은 그대로 놔뒀어요. 자, 그 이유는 이제부터 나옵니다. 자, 마통 4천만 원 이건 그대로 있죠. 이거 다 상환하고 나니까 이게 5로 바뀌었고 이게 6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왜 다 상환을 안 하고 이건 놔뒀느냐? 여기에서 제가 문제가 있다고 했죠. 퇴직금 담보대출은 6등급이 넘어버리면 안 나와요. 대출이. 근데 6등급 이내만 들어오게 되면 다른 대출이 많이 있어도 상관이 없이 나와버려요. 근데 6등급 이내로 이분을 맞춰야 되는데 이런 게 남아있으면 절대 안 맞춰지겠죠. A가 6등급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얘들은 상환하고 그러면 왜 얘는 놔뒀느냐. 자, 이분은 이제 다시 받게 된다면 신용 대출부터 받을 거예요. 퇴직금 담보대출 말씀드렸죠. 등급 안에 들어오면 퇴직금 담보대출은 기존에 있는 대출하고는 상관없이 받을 수 있으니까. 자, 이분 연봉이 7,800이에요. 기존에 4천만 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또 은행에서 당연히 나오죠. 신용대출로. 은행에서 이분은 신용대출 7,800인데 지금 현재 4,000 있죠? 그러면 여기서 150%까지 가능합니다. 애초에 대출이 없는 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상환하지 않고 애초에 없고 신용 등급이 좋으신 분들은 많게는 최고 200% 가까이 나와요. 200% 정도까지도. 공무원들은 200% 나옵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걸 먼저 다 상환했다가 다시 들어가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등급도 좋지도 않지만 기존 내역들이 남아있죠. 전산에는 아무리 상환했다가 하더라도 이용했다. 그랬기 때문에 은행에서 많이 안 나오고 150% 하면 대략 3,500, 4,000 잡으면 1억 1,000 좀 넘네요. 그죠? 자, 150%에 해서 1억 1,000 좀 넘는데 이분이 은행에 방문을 하니까 6천만 원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1억을 어떻게 보면 맞춘 거 같네요. 1억이 됐어요. 자, 은행 하나 더 받았지만 등급은 그대로 유지가 됐고, 이제 여기서 받을 게 바로 이거죠. 이게 순서죠, 이게. 어디 저축 이금융권? 이금융권 하나 받으면 안 되나요? 1,000만 원이라도? 그래가지고 이거 7로 떨어지면 어떡해? 이거 그럼 또 못 받는데. 안 되죠, 절대로. 일이라는 게 순서도 있듯이 대출도 마찬가지죠. 이 순서를 반드시 잘 지켜야 돼요. 여기에 이제 퇴담을 다시 신청을 한 겁니다. 퇴담이 5천. 쭉 1억 5천. 1억 4,100 있었는데 1억 5천. 대출 건수가 이게 10건. 이게 띵띵 3건. 채무통합대출 맞죠? 하나로는 어렵습니다. 대출 하나로 묶어주세요. 누가 제 거 대출도 하나로 좀 묶어주십시오. 하나로는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죠, 바로. 저금리로 통합을 하느냐, 아니면 중금리로 통합을 하느냐. 저금리가 충분히 가능한데 중금리로 했다. 이건 상담사 자격이 없는 거죠. 자질이 없는 거죠, 이거. 저금리로 안 되는데 중금리로 했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것은. 자, 이분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평균 이자가 대략 6% 정도 돼요. 6%도 솔직히 안 돼요. 5.5%대 초반인가 밖에 안 나와요. 여기 평균 이자 대충 봐보세요. 뭐 24%에다 20% 될 것이고, 이것도 그럼 이게 7천이고, 하나가 더 2천, 3천, 4천, 5, 6, 7천, 8천. 이것도 약 한 10%대 중반 이 정도 되겠네요. 얼마나 줄었어요? 3분의 1로 줄여버렸죠. 3분의 1로 이자를. 채무통합 대출이라는 것은 단순히 채무만 통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금리로 채무를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월 불이익 금액도 줄어들고 신용 등급도 좋아지죠. 자, 이분 현재 6등급이긴 하지만 이제 이거 앞으로 절대 이용 안 해야 되겠죠. 3개월 뒤면 바로 5등급 갈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죠. 가지고 있는 대출이 은행밖에 없어요. 제 생각에는 나이스 최소 3등급까지는 1년 안에 올라갑니다. 이 정도면. 절대 이제 다른 거 안 하고 신용카드 잘 이용하시고. 신용카드 많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요. 자, 오늘은 저금리 채무통합대출, 거기에 공무원 이 신문에 대한 사례를 놓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대출이란 거. 자, 채무통합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제가 이 순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대출 순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만 잘 지키면, 지워버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낮아져요. 절대 이거 잊지 마시고, 진짜 정말 쓰지 마세요. 얘만 안 써도 이번은 은행에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저금리 채무통합대출에 대해서 승인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또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